출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온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이른바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전국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2020년에 약 2250개였던 전국 무인 점포 수는 2025년 말 기준 1만 2천 개를 돌파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5배 이상 늘어난 셈이죠. 인건비가 들지 않고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면 창업이 가능하다는 말에 직장인과 주부, 은퇴자까지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기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의 폐점률은 13.7%에 달했습니다. 2021년 5.4%에서 불과 3년 만에 거의 3배 가까이 치솟은 수치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게 된 걸까요? 오늘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의 수익 구조와 도난 문제, 그리고 숨겨진 함정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문제는 도난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무인 점포 대상 절도 건수는 2021년 3,514건에서 2023년만 847건으로 2년 만에 3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2025년에도 매년 만 건 이상의 절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루 평균 약 30건, 거의 1시간에 한 건꼴로 전국 어딘가의 무인 점포에서 물건이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수법도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15개를 담아와서 13개만 바코드를 찍고 2개는 슬쩍 빼는가 하면 아예 바코드를 찍는 신용만 하고 결제 버튼을 누르는 척 연기하며 그대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계산하는 신용을 하다가 취소 버튼을 누르고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한 업주는 매장 4곳을 운영하면서 적게는 몇천 원, 많게는 10만 원대 도난이 반복된다고 호소했습니다. 도난의 70에서 80%는 학생들이라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2-3명이 함께 와서 재미있다며 장난치다가 그냥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새벽 시간에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키오스크를 둔기로 부수고 현금과 상품을 통째로 훔쳐 3분 만에 달아나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13개월 동안 같은 학생 2명에게 20차례 넘게 절도를 당한 업주도 있었는데 촉법 소년이라 처벌조차 어려웠다는 점이 분노를 더했습니다. CCTV가 있지만 즉각적인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무인 점포의 치명적 약점입니다. 영상을 확인해도 이미 범인은 떠난 뒤이고 소액 피해의 경우 경찰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참다 못한 한 업주는 2,000시간 넘게 직접 잠복한 끝에 범인을 붙잡아 경찰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무인이라는 이름 아래 점주가 직접 경찰 역할까지 해야 하는 기막힌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도난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수익 구조 자체가 생각보다 훨씬 취약합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의 평균 원가율은 30에서 40% 수준입니다.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팔면 300원 남짓이 남는 구조인데 여기서 월세와 전기세, 관리비, 카드 수수료까지 빼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극히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시기준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의 월 평균 매출은 약 800만 원 전후입니다. 이 가운데 원가와 고정비를 제하면 순수익은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 안팎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잘 안 되는 곳은 월세가 160만 원인데 매출이 60만 원에 불과한 사례도 보도되었습니다. 매달 적자가 쌓이는데도 보증금과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는 점주들이 적지 않습니다. 퇴직금과 적금까지 깨서 5천만 원 넘게 투자했다가 2년 만에 전부 날렸다는 사연도 있습니다. 여기에 계절성이라는 거대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아이스크림은 여름에 매출이 집중되고 겨울에는 급격히 떨어지는 대표적인 계절 상품입니다. 성수기인 여름에는 하루 매출이 40만 원에서 60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 올라가지만 비수기인 겨울에는 하루 2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날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전기세는 계절과 상관없이 매달 꼬박꼬박 나옵니다. 냉동고는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야 하고 10평 내외 매장에 월 전기세만 3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2023년에는 전기요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1월 전기료가 전년 대비 약 30% 가까이 올랐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겨울 비수기의 매출은 반토막, 전기세는 그대로, 여기에 도난까지 겹치면 적자를 피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견디지 못한 점주들이
온라인에 양도 글을 올리기 시작하고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매장을 정리한다는 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 사업에 뛰어든 걸까요? 가장 큰 유혹은 역시 낮은 진입 장벽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비와 인테리어, 키오스크, 냉동고 등을 포함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면 시작할 수 있다는 홍보가 예비 창업자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직원 없이 본업을 유지하면서 부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입 장벽이 낮다는 것은 곧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같은 골목 안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가 두세 곳씩 들어서면서 고객이 분산되고 매출이 쪼개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격 경쟁력도 기대만큼 크지 않습니다. 아이스크림 제조사는 할인점에 별도로 저렴하게 납품하지 않으며 박리담회와 인건비 절감으로 가격을 낮추는 것이 실상입니다. 편의점 업계가 1+1 같은 자체 할인 행사를 강화하면서 가격 차이는 더욱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도난 이후에 벌어지는 또 다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도난에 시달리는 점주들은 CCTV 캡처 사진을 매장에 붙이거나 온라인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자고책을 마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역풍을 불러왔습니다. 철도범의 CCTV 사진을 공개한 점주가 오히려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나온 것입니다. 더 심각한 기각도 있었습니다. 무인 매장에서 물건을 훔친 고등학생의 CCTV 캡처본이 주변에 퍼진 뒤 그 학생이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다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절도 피해를 입은 점주가 스스로를 지키려 한 행위가 법적 처벌로 이어지고 한 사람의 생명까지 잃게 되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일부 점주들이 도난 사건을 이용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등장했습니다. 아이스크림 한 개를 훔친 학생의 부모에게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사례가 보도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훔치면 100배 변상이라는 문구를 매장에 내건 것도 있었습니다. 절도는 분명한 범죄이지만 소액 절도를 이용한 합의금 장사는 또 다른 사회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인 점포 운영의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무인 점포가 급증했지만 도난 대책은 미흡하고 가장 큰 문제는 상주 인원이 없다는 것 자체라는 분석입니다. 신분 확인 절차나 출입 통제 시스템 같은 보안장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실제로 일부 매장에서는 도어 센서나 QR코드 인증 같은 출입 보안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AI 기반 실시간 이상 행동 감지 시스템이 등장하며 기술적 보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을 갖추는 데에도 추가 비용이 들고 무인이라는 근본적 특성이 바뀌지 않는 한 도난 위험은 완전히 사라지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는 정말 수익을 낼 수 없는 사업인 걸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입지가 좋고 관리를 철저히 하는 매장은 월 3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을 올리기도 하며 서너 곳을 동시에 운영해 수익을 안정화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외에 과자, 음료, 밀키트 등 상품군을 다양화해 비수기 매출 하락을 보완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 사례는 소수이며 대다수의 점주들은 기대와 현실의 격차에 좌절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무인이라는 말은 사람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이 업종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월세와 전기세, 도난율, 주변 경쟁 매장 수, 계절별 매출 편차까지 꼼꼼하게 따져본 뒤에 결정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